안녕하십니까. YTN DMB 시청자위원회 2024년 7월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첫 방송을 시작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팩트 추적에 대한 시청자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범죄에 가담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보는 내내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회에서는 지인 능욕방이라 불리는 범죄가 벌어지는 채팅방을 찾는 법, 그곳에 가입하는 법, 특히 가입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일명 사상 검증의 과정, 지인에 대한 능욕을 요청하는 법 등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일부 화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긴 했지만 설명이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모자이크는 큰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고, 일부 내용은 채팅방의 내용을 재현하는 식으로 자세히 제시되었기 때문에 화면과 설명 모두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범죄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사건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제작진들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탐사보도이기 때문에 그저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 법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밝혔으니 해결은 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 라는 기획은 다소 무책임하며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시키고 오히려 사회 갈등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철저히 피해자 편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기획 의도대로라면 우리도 이러한 인공지능과 딥페이크의 기술 발달과 성범죄 피해로 인한 피해자가 언제든 될 수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효능감을 주고 불안감을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팩트 추적에서 제시한 법적 대응 방안도 필요하지만 개인적 차원의 대처 방안과 사회 성교육, 인프라 등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또는 해외 사례를 추가적으로 제시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좋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작기법상 신중을 기해야 하는 제보자 또는 피해인의 신상 보도에 관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번 방송 2회차에서 피해를 당한 분과의 인터뷰 장면에서 피해자가 착용한 시계, 반지, 그리고 가방 등 화면에 등장한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모자이크 없이 방송되고 특히 목소리 변조도 없이 방송돼서 관련자들이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탐사 프로그램의 특성상 신원을 공개할 수 없는 제보자나 정보원이 많이 등장할 텐데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제에 대한 심각성과 시적절성을 고려했을 때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문제의 심각성을 뉴스 보도자료, 또 실제 피해자의 인터뷰라든가 또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또 법적 대응의 한계를 드러내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시각화한 자료와 또 법조항 및 판례를 활용하여 사회 현상을 명확하게 제시하였고 또 정보 전달의 효과성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영상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스튜디오가 산만한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스튜디오 촬영 장면에서 와이드한 촬영 구도로 인해 불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스튜디오 배경의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과 또 MC 의자 뒤에 있는 대본에 노출되어 시선이 분산되는 느낌도 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내용과 관련된 이미지로 스튜디오를 연출하고 또 촬영 구조를 변경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또 정보 전달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에서는 이제 집행유예가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기죄든 음주운전이든 마약 흡입이든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든 다른 범죄 같은 경우에도 초범이나 이런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독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범행만 과하게 바로 실형을 선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번 방송을 보면서 어떤 그 수사의 한계라든가 처벌의 한계라든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이 다뤄졌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범죄 관련된 보도에서 항상 반복되는 클리셰적인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내용에서는 해외에서는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조금 그런 수사 기법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어떻게 처벌이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뤄졌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집보다 병원이 더 좋다는 유공자 김기엽 할머니뿐 아니라 국가 유공자들을 위한 요양원 운영, 의료비 감면 등 혜택이 있지만 쓸쓸한 노후, 쓸쓸한 죽음을 맞는 분들에게 국가는 물론 우리 후손들은 예우를 갖추어야 할 것이고 제도적으로 안정적 보훈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월 한 달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유공자분들에 대한 진심 어린 예우와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고 MC는 마무리 멘트를 했습니다. YTN의 취재 결과 일부 국가 유공자의 유해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일반 봉안시설에 방치된 것으로 확인하고 국가 유공자 예우의 실태를 짚어보고 대안을 집중 모색하고자 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